지금 얘기했듯이 2호의 경우 지금 우리가 왜 이거 공부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게 관리처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예요. 이걸 몰라가지고는 관리처분 자체의 기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2호의 경우에는 90제곱미터 이상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환원하면은 이걸 그대로 베껴도 그대로 베끼면 괜찮아. 대전 같은 경우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종전 토지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라고 썼으면 잘못 뺏겼어도 이건 잘 뺏긴 거야.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건축 규모 제한 이상인 자라고 했으면은 주상 공로 용도지구 변경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써놓는 것은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 녹지지역이든 90제곱미터 나오는 거야. 그거를 이거 아무리 써놔도 어떤 놈들 꼭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상업지역입니다. 제 종전 토지 면적이 얼마인지 분양 대상인가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 종전의 조례에는 건축 조례 규모 이상인 자라고 써놨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90으로 못 박아버렸잖아요. 이거는 다 90이야. 대전의 경우 이렇게 써놨으면은 아주 잘 쓴 거라니까 베낀 게. 근데 이 친구들은 건축조례 규모 이상인 자로 써놨어. 그러면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에 따라 면적이 달라지잖아.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거라니까. 이게 전체적인 컨설팅을 해주는데 이런 것도 큰 컨설팅이야. 딱 보면 여기 사업 안 된다 이거. 꽝이다.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마운 줄 몰라요. 만약에 내가 훌륭한 변호사였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하지. 법률 컨설팅 해가지고 정관을 만드는데 완벽하게 빠져나가서 이거 만들어지면 참 저 디벨로핑으로서 그런데 어때? 다 그냥 갖다 베끼잖아.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조문들 하나 잘못 넣잖아요. 정관에다가. 그럼 사람 빠가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참 답답해요. 이 조문이 이렇게 이 조문이 이게 마지막 조문인데 현재의 조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초창기부터 이제 조문이 변천사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 2010년도 7월 15일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건축조례 제25조 1호의 규모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것은 건축조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면적이 바꿔지게 되겠지만은 건축조례 제1호는 주거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경우에도 1호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가능해.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지목이 도로로 이용된 토지는 안 된다는 거지. 30제곱미터 까지는 되고, 나중에 경과 조치를 보면은 여기 20제곱미터도 된다고 돼 있죠. 여기 끝부분에. 이 조문들을 잘 읽어보세요. 90제곱미터지만은 경과 조치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시행일인 2003년도 12월 30일 이 조례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거는 2003년도 12월 30일이야. 똑같은 날짜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써놓고 어떨 때는 12월 30일로 써놓게 돼요. 그 도시정비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행하기 전이라고 하면은 어떤 조례예요? 도시재개발 사업조례야. 옛날 조례. 옛날 조례로 이미 분할돼가지고 면적이 30제곱미터면은 도로만 아니면은 준다는 뜻이죠. 그죠? 90제곱미터가 안 되더라도. 그런데 단서가 달려있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공사 완료일까지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거를 그 정도 면적이 30제곱미터 좋다고 사봐야 그 세대원이 그 개념 알죠? 주택 공부하는 규칙에서 세대원까지 전부 다 합해가지고 무주택자여야지만 준다는 거야. 언제? 사업시행인가 고시부터 공사 완료까지. 이해돼요? 90제곱미터지만은 도시정비 조례 시행 전인 2003년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공유지가 아니에요. 한 필지예요. 따로 떨어진 거. 30제곱미터 이상인 거. 도로는 안 되고. 그리고 사망이 있죠, 여기. 이 사망은 전혀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모르면 안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데 가서 어떻게 컨설팅을 하게 될지, 아니면 향후에는 조합 설립을 하는데도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사업 여건에 맞게끔 완벽한 정보를 만들어서 갖다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내가 거의 90% 이상은 정관을 만들어줬지. 근데 이게 지금 표준정관이라고 있지만 우리나라 표준정관이 2003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한 40번 이상은 법이 개정됐는데 아직도 표준정관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그걸 그대로 베끼다가 박살이난 조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사망에 보면은 종전 토지 총 면적을 산정하는데 다음 토지는 해당이 안 돼. 건축법 2조 1호에 의한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해 있는 토지가 여러 필지의 경우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 조례 시행일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거예요. 도정법상에서의 권리산정 기준은 아니고 서울시 자체의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시행일 이후에 토지를 30제곱미터인데 그쪽 안 돼가지고 플러스에 샀을 경우에 합하는 거지, 합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산 것은. 근데 이 조항이 언제 가서 이제 바뀌냐면은 2009년 2월 6일날 우리 권리산정 기준이 나오죠? 그 권리산정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2010년도 7월 15일날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여기서 얘기한 조례 시행일이 아니고 권리산정 기준인 이후가 돼. 이후는 언제야? 당연히 구역 지정된 이후를 말하는 거야. 구역 지정된 이후 또는 구역 지정 전이라도 권리산정 기준으로 산정해 놓은 날, 그 날짜이지 더 이상 2003년도 12월 30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칫 반대했지? 야, 우리는 더 엄격하게 2003년도 12월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권리산정 기준을 정해왔는데 왜 니네들이 법으로 고쳐가지고 뒤로 물려가지고 2009년도에 하도록 했냐. 우리는 안 한다. 한 1년 동안 버티다가 2010년도 7월 15일 날 바뀌게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초창기 2010년도 7월 15일이죠. 이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의 것이에요. 조례 개정일은 2010년도 7월 15일 날 개정이 됐는데 권리산정 기준일로 그 효력 발생은 2010년도 7월 16일부터야. 그래서 2010년도 7월 15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합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날짜를 해가지고 이후에 토지를 일부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토지하고 건축물을 분리해서 찢어놨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을 잘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도정법에서 보면은 권리산정 기준이 나오죠? 찢거나 공유로 하거나 신축 쪼개기를 하거나 하는 양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자, 이런 것들은 합산을 안 해준다 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사실은 이것까지 다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야.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10년도 7월 15일까지는 30제곱미터,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 이전 것은 20제곱미터까지도 된다 라고 하는 게 내가 쓴 취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라고 해놨잖아요. 이 90은 대지만 90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왜? 총 면적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설명이 잘 안 나와 있는데, 내가 대지가 15, 도로 5, 조각조각 하고 있다고 봐봐. 응? 이래서 다 합하니까 간신히 90이 됐어. 그러면 일필이 토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합해서 되면 되는 거예요? 총 면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은 백날 들여다보고 연구해봐도 소용없어.
총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인권해석에 의하면은 지목에 관계없이 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노량진 흑서 구구역에서 도로 2제곱미터짜리를 얼마에 샀다 하는 기사를 봤을 거예요. 그거 왜 샀을까요? 토지 면적 맞추려고 산 거야. 그거 하나 2제곱미터 갖고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조문들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숱하게 피도 보고 깨져보고 당신 말이 이게 해석 엉터리를 하지 마. 요구도 먹어. 그리고 이거 찾느라고 내가 15년 동안 서울시 유권해석을 찾았어.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 발표할 때가 있겠지. 우리 신문에 그거 다 올려놨어요. 답은 없이 질문만 올려놨어요. 그 14,000페이지니까 올릴 수도 없어. 다운돼. 요새 그저 챗 GPT인가? 그걸로도 가능한 거야 다. 저 안 걸리고? 말만 하면 나오던데. 야, 90제곱미터 이게 총 면적이 지목 관계없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다 나오나? 그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거 괜찮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거 하느라고 쇠 빠지긴 했는데 재밌긴 해요. 이거 이렇게 써놓으니까 총 면적 하니까 이게 무슨 2제곱미터를 이 사람이 왜 샀나? 그게 이제 공부의 덕이에요. 그 다음에 이후로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는 30제곱미터 어쩌고저쩌고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삭제해버렸어. 달라당 하나만 남았어. 2016년 7월 16일부터 2023년 4월까지는 무조건 토지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무조건 1인당 하나씩 준다. 그런데 30제곱미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다 삭제해버렸는데, 삭제한 이유는 여기 사망을 보세요. 사망을 보면 드디어 뭐가 나타나죠? 권리산정 기준이 나오죠. 아까는 조례 시행일로 되어 있잖아. 이게 법이 이날 바뀌면서 이 불칙에 보면은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경과 조치 해가지고 이게 어떨 때 적용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아까 얘기한 조례 시행일 아닌 이게 나오고 단서 조항은 삭제해서 이상 쪼가리를 가지고서 조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2009년도 2월 6일 날 법에서 정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0년도 7월 15일 날 조례를 바꾸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적용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여기 써있죠. 29조에 보면은 도대체 언제 적용하는 거냐. 여기 보죠. 29조 1항에 보면은 개정조례 시행 이후 2010년도 7월 16일부터 효력 발생되는 16일부터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정교육의 신고로 편입된 것부터 적용한다. 그럼 그전 거는 언제냐? 그전 건 종전에 적용을 하죠. 더 불리하겠죠? 종전 거 받으면. 언제요? 권리산정 기준을 써놓은 곳은 언뜻 보면은 신법을 적용받아 더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더 도움을 받는 거지. 국법 적용을 받게 되면 구조례 적용을 받으면은 2003년으로 소급해서 내려가니까 피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정비 기본계획 공부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를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2010년도 7월 15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15를 찾아내겠지. 15에 보면 정비 기본계획이 내 땅은 몇 년도 언제 됐는지 2010년도 7월 15일 이전에 되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기본계획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조례로 가. 그러니까 그 이후로 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지. 그죠? 구역지형 전후회가 지적하는. 그래서 29조 1항하고 2항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법조문은
2010년도 7월 16일을 기준해서 이전하고 이후로 나눠놔야 내가. 공급도 그렇고 분양 대상도 그렇고. 자, 다시 얘기해서 이게 원래 내 계획이 오늘 프린트물 준 게 오늘 3시간 갖고 안 돼. 다음 주까지 또 같이 해야 되니까 좀 여유 있게 합시다. 그래서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총 면적이 따라서 저기서 총 면적은 지목에 관계없이 쪼가리 이어 붙여가지고 합산해서 되면 된다. 근데 이 합산해서 되는데 2010년도 7월 16일부터는 합산도 그냥 안 된다. 언제?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합산이 돼야 되지. 그 이후 건 안 된다. 그죠? 자, 그게 그 테크닉이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2호까지 갔죠? 얘기하는 사람 힘들다. 자, 세 번째는 3호는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의 경우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해서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의 것이고, 이 최근의 것을 해석하려면 종전의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종전의 것을 보고 현대 것 비교를 해서 판단하는 게 해석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1호 주택을 소유한 자, 그 중에서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화 건축물 중에서 조합 정관에 정하는 자 1호. 2호는 아까 얘기한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호 권리가액이 그냥 최소 규모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나는 어디에 해당, 1호에 해당이 안 되면 난 죽어도 못 받는 거냐. 1호는 해당이 안 되는데 2호로 가면 되는 거냐. 2호에서 빠져나가서 도저히 안 되게 90제곱미터가 안 되는 무화가 아니까 권리가액으로 따져서 1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씀드리다시피 법정에서 36조 1항 1호, 2호, 3호가 순서대로 나열해가지고 1호가 안 되면 2호, 2호가 안 되면 3호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법상에서는 지금 기분 내키는 대로잖아. 꼭 1호가 원칙인 게 아니야. 그냥 그래서 유권해석을 그때서 찾아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1호가 안 되고 2호, 2호도 안 되면 3호가 해당되는 거면 저는 받을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규정 없잖아요.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되지. 그래서 1호가 안 되고 2호가 안 되고 3호일 경우에는 권리가액으로 빠져나간다. 다만 권리가액도 합산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언제부터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간별로 다르다. 2003년도 초창기부터 2010년도 7월 15일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왜 이렇게 나눠놨다고 그랬죠? 권리산정 기준일을 산정을 하는데 권리가액하고 아까 토지 총면적 두 개를 합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무화 건축물은 빼놓고 여기에 보면은 조례 개정 전에는 여기 나오죠. 건축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법이 안에 있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03년 12월 30일 이후, 여기는 03년 12월 30일 되어 있죠. 전에 조례에서는 조례 시행일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걸 바꿔놨는데 결국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권리산정 기준일을 03년 12월 30일 서울시가 얘기하는 자체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해서 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짜 이전에 한 것은 합산이 돼도 이후 거는 안 된다. 라는 것이 2010년도 7월 15일까지는 규정이었다는 것이죠. 자, 2010년도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는 자, 아까 얘기한 그 7월 15일까지는 안 되기도 안 됐지만은 이 경우에 보면은 지워지네.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천액 이상인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세대원 합산한다는 말 없죠. 이때까지는 없어요. 조례 개정하면서 세대원 전원에 가야 합산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2009년도 2월 6일 날 1세대의 개념 속에 하나의 주택만 주도록 되어 있죠. 그죠? 하나의 주택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서 뒀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렇게 합산을 할 수 있는 취지를 준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그 주택을 하나밖에 안 주더라도 합산해가지고 대형 평형을 주잖아요. 그래서 종전 가액에 또는 주거 전용 면적 합해가지고 1+1을 주잖아요. 그래서 조례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세대원의 경우에는 하나밖에 주지 않더라도 그 조례 조문에 합산해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이 날짜로 했다. 그럼 이 권리산정 기준일은 언제냐? 아까 얘기했죠? 2010년도 7월 15일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추가로 들어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미안하면 더 유리하지도 않고 더 나쁘게 2003년도 12월 30일 전후로 계산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내가 그래서 하루 답답해가지고 2010년도 7월 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3년도부터 15를 다 찾았어요. 다 찾아가 미련하게 기본 계획을 수립한 거나 변경된 것들을 다 뽑아보니까 파일이 꽉 차. 그리고 그 이후 거 찾아보니까 꽉 차.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그래프로 딱 그려가지고 노니까 정확하게 권리산정 기준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날짜를 기준으로 분양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재개발 우리 경우도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권리산정 기준을 고시하는 것은 구역지정 고시가 되면은 법정 고시일이잖아요. 그런데 구역지정 고시가 되기 전에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경우는 시부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날짜를 찾게 되니까 당연히 권리산정 기준도 알게 되고, 아 이렇게 되면은 분양 대상이 안 되는구나. 또 더더군다나 그것은 거의 이 권리산정 기준일은 이중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합산하도록 되거나 안 되거나 기능도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분양 대상을 그걸 바로 가려버리죠. 조례를 위임을 안 해놨으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반드시 권리산정 기준의 목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요번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행위 제한, 그 다음에 개발 행위 제한, 권리산정 기준일도 신통계획에 의한 권리산정 기준일,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권리산정 기준일, 그 나머지 정비사업에서의 권리산정 기준일, 이걸 별도로 목록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전표를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이제 2023년도 3월까지 내가 해놨어요. 그렇게 목차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제가 오늘 원고를 어저께부터 정리를 하면서 이틀 정도만 하면은 가능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어렵더라도 이건 내가 거의 한 12년 동안 이 작업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게 오류가 없을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1호, 2호, 3호는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1호, 2호, 3호에 대한 유권 해석을 찾아봐야 돼. 서울시에서. 과연 내가 지금 공부한 게 맞는지 판례도 찾아보고 유권에서 찾아가지고 딱 만들어 놓으면은 확실히 훈련이 되겠지. 4호는 사업시행 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 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는 1호부터 4호, 3호까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혹시 이 뜻을 아는 자야? 이거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어. 마포나 상계나
거여 같은 경우에 사업시행 방식의 전환 사업장이야. 그래서 이게 옛날에 환지 방식으로 개발됐던 현장들이야. 그래서 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됐던 것은 이미 환지 처분까지 해가지고 간보기를 빼고 이미 그 평이 정해진 것들이거든. 그래서 자력 재개발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가 도로 집 보수하고 도로나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하고 하는 방식이라서 이미 환지 방식까지 정리를 했는데 간보기까지 빼고 나면 쪼가는 쪼가리 땅들이 많아요.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만 써놨지 사업시행 방식의 전환이라고 써놨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자력 재개발 방식으로 일부는 갔다가 도저히 안 돼서 어떻게 갔죠?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갔죠. 이때에 해당됐던 사업장이고 주로 마포 저기 조그마한 현장들이야. 이럴 경우에는 여기 써놨죠? 거여 1, 거여 2 봉천, 상계, 아현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 써놨죠? 아까 주택을 소유한 자 어쩌고 저쩌고 특정 뭐 건축 모르겠어 주거용 둘째 90제곱미터 셋째 거리가액이 뭐 얼마 자력 재개발에서 합동 재개발로 방향을 바꾼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지로 지정을 받은 자는 1호부터 3호까지의 적용을 하지 않고서 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사업시행 방식 전환의 경우의 그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들이야.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이상하게 엉뚱한 소리 하고 저렇게 하면은 청산시켜도 아 고맙습니다. 저 좋다고 나가겠지. 자, 제1항부터 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환지 면적의 크기, 공동 환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써놨죠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지 처분에 의한 재개발 사업 방식 해가지고 송파구나 마포구에 들어가서 자치법규를 한번 찾아봐. 그런 게 나올 거야. 자력 재개발 방식 써놓으면은 이게 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야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근데 다른 책에서는 별로 안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이. 처음 봤지? 네. 5호 도시재정비법 11조 4항에 따라서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토지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거 어디에 해당되는 거 있을까? 이상하게 나는 꼭 이런 데 해당되는 데가 내가 했던 데야. 고생을 무지하게 했던데. 노량진 6구역하고 5구역 있잖아. 또 이런 도면에서 그냥 반으로 확 잘라버렸어. 반으로 확 잘라버리니까 막 집이 두동강이 나겠죠. 도로도 없는데 손만 거머으니까 당연히. 확 잘라버리니까 재정비 촉진 지구의 그 법률의 목적은 기반시설이 설치야. 여기서 말하는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이야. 정비 기반시설이 아니고. 따라서 그 기반시설을 할 때는 그럼 이 집이 반으로 잘라지게 되면은 조합원이 5구역으로 가나 6구역으로 가나? 선택권을 주는 것 같은데. 아 주십니까? 네? 그래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주기는 뭐 개뿔이거든요. 서로 협의하라고. 네. 선택권 주는 게 아니고 조합 대 조합으로 네. 협약서를 작성을 했어 내가 할 때는. 어. 협약서 작성해서 A가 B로 가든지 B가 C로 가든지 이렇게 하되 중복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렇게 잘라놓고 나서 이제 바로 조합원으로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조합원으로 누가 해주나? 어때? 조문에는 받은 자 하면 보상을 받았으면 그 순간에 각각 분양 대상이 되나? 안 해줘. 보상을 받은 자가 이 보상을 반납을 하고 그리고 조합원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하면은 조합에서 구청에도 신청을 하고 구청에서 야 너네끼리 싸우지 말고 어디로 갈 거야 계산해봐라. 잘린 놈들은 반으로 잘린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잘리지만은 조합원으로 준다 라는 규정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합의서를 구해봤어. 어떻게 합의했나 보니까 재밌더구만. 나는 이쪽으로 하기 싫다지 이쪽으로 하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지. 근데 이렇게 해주나? 안 해주지. 이해관계 다 따져봐가지고 분양 대상 따져봐가지고 그거 다 계산하고 있고, 또한 저기는 저런 경우가 있어요. 기름동에는 단독주택지를 방을 확 잘라가지고 한쪽에서 여기서 받고 한쪽에서 이쪽 받고 기준이 없어가지고 내가 옆에서 보다가 기도 안 차더라고. 가만 내비뒀어. 그 두 개 다 받았어. 언젠가 터지겠지. 근데 이 조문에 보면은 반으로 잘라졌는데 90제곱미터 넘으면 안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 여기 그 저 하나만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규정도 없잖아요. 지가 복권을 먹인 거야. 내가 이거 보면 천태만상이야. 이렇게 보면은 잘 나간 사람 잘 나가고, 중개사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거 딱 그래서 분필해가 잘라가지고 있잖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 조문들이, 이건 도시 재정비 촉진위원 특별법에서 주거지역의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막 때려지다 보니까 그걸 자르다 보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기억으로 남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 중에서 앞으로 1항은 각자를 줬는데 요번에는 각자를 못 주고 그 대상자 중에 대표하는 1인만 준다 라는 게 다들 공부할 케이스예요. 이 부분은 조금 앞에 것보다 더 어려워. 비비 꽈놔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까지 정리가 되면은, 실제로 내가 이걸 강의를 내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우리 팀들 데리고서. 그때 내가 좀 반성을 해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 완벽하게 강의를 못 해가지고 늘 찝찝했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는 나도 조금은 나아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어려워요. 아까 얘기한 재건축하고 지금 얘기한 재개발하고를 묶어서 한 3시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행제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한 5분 일찍 끝내고 이렇게 하겠어요. 듣느라고 고생을 하셨어요.